자, 봅시다. 이번에, 어디였냐? 이번에 할 거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 아까 선생님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접하는 경우. 그쵸? 접하는 경우가 어떤 값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적으로 찾는 방법을 하는 거야. 자, 요거 공식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얘 총 세 가지거든요. 얘, 얘는 좀 외우면 도움은 많이 돼요. 그리고 얘, 이 세 가지가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 뭐가 세 개냐? 자,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려주겠다는 소리야. 두 번째, 접점, 원위의 점. 이걸 우리 접점이라고 불러요. 접점을 알려준 경우. 접하는 점을 알려주는 경우야.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원 밖에서 그은. 자, 첫 번째는 원이 이렇게 있고, 요거 기울기가 주어지는 거야.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지는 거야.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요렇게도 있죠. 기울기가 같은 거 두 개 있죠. 그래서 이게 1번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자, 두 번째, 접점. 이 접점을 이렇게 주는 거야. 이 접점을 뭐 x1, y1 이렇게 줄 건데 이렇게 좌표를 주겠다는 거. 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얘가 2번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밖에서 이렇게 그은 접선이야. 이렇게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입니다. 요 점을 알려주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인데,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푸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푸는 방법이라는 건, 얘 자체적인 푸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얘는 얘 아니면 얘를 이용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3번을 구하는 거지 3번만의 자체적인 풀이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원위의 점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게 두 번째 거 이용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 기울기를 정해놓고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걸 이용하는 거야. 됐어요? 자, 판별식은 우리 쓴다고 해서 안 쓴다고 했어? 안 쓰기로 했죠? 그래서 얘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 않을 거야. 됐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은 반드시 몇 개? 두 개. 두 개. 이거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하면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자,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알려줘요.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얘를 외우는 게 아니야. 얘는 언제만 가능하냐면 이게 중심이 0,0일 때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중심이 0,0일 때만.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0,0만 다루나? 우리가 중심이 원이 0,0인 거밖에 없어? 아니잖아. 그럼 0,0이 아니면 어떻게 구할 건데? 이거 못 써. 그래서 선생님 외우지 말라는 거야. 그냥 간단해. 얘는 뭐 이용하냐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거 하나만 이용하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자, 중심 요거를 이렇게 뒀어. 그러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죠. 0,0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r이랑 똑같이 접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거리 공식 쓰는 거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n은 반지름 r이랑 같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n값이잖아요. 그쵸? 그럼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됐어요?
근데 0,0이 아니어도 똑같이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과정을 아셔야 돼요. 됐죠? 됐죠? 자, 두 번째, 이 친구는 우리가 외울게 하는데, 사실 외워서는 서술형에 쓸 수는 없어요. 외워서는 서술형에 쓸 수는 없고, 객관식에서만 쓸 수 있어요. 뭘 외우냐? 이거야. 원의 방정식이 존재할 거잖아요. 자,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어떻게 대입할 거냐면 이 x1, y1을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x제곱에는 x1, x로 바꾸고요. 그럼 y제곱에는 y1, y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x에는 2분의 x 더하기 x1으로 바꾸고 y에는 2분의 y 더하기 y1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는 없는데 추가적으로 요것도 없네. 요것도 없고 추가적으로 뭐도 있냐면 x 빼기 a의 제곱은 x1 빼기 a, x 빼기 a, y 빼기 b의 제곱을 알려주면 y1 빼기 b, y 빼기 b 이걸로 대입하시면 다 나와요. 근데 이거를 왜 외우지 말라 그러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과정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서술형에 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과정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서술형에 쓸 수 없지만 그래도 객관식은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알아두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됐죠? 그래서 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 모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심이 있고요. 원의 방정식 주어지면 원의 중심이 있을 거잖아. 그리고 접점을 이렇게 알려준다며, 이렇게 접점을. 맞죠? 그럼 이 접점을 알아. 내가 이 점도 알고 이 점도 알아. 그럼 이거에 대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이거 수직이니까 우리 수직이면 서로 기울기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기울기를 내가 구했으면은 난 이 기울기도 구할 수 있는 거네. 그럼 이거를 기울기도 구했어. 지나는 점은 이거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끝난 거죠. 기울기 찾았고 지나는 점 찾았고 그럼 직선의 방정식 쓸 수 있잖아. 그렇게 찾는 겁니다. 원리는 그거야. 원리는. 됐죠? 근데 이거를 알아두면은 되게 편하다. 그래서 세 번째 거는 뭐를 이용할 거냐면 선생님은 세 번째 거를 풀 때 대부분은 다 3번을 풀 때는 선생님이 뭐를 이용하냐면 이 3번 세 번째 거 원밖에 점을 알려줬을 때 문제는 무조건 1번을 이용합니다. 기울기를 나는 m이라고 쓰고요. 기울기를 m으로 정하는 거야 그냥. 그럼 m으로 정하고 요점을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죠. 그쵸? 그 직선의 방정식을 쓴 상태에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른 것 같다. 이거 하나만 이용하세요. 이해됐어요? 왜냐면 이번 공식은 사실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요. 물론 대입하는 형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똑같이 할 수는 있는데 선생님은 주로 여기서 그거 방법 2번 이 친구를 주로 쓸 겁니다. 방법 2번 주로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다 2번으로 풀어줄 거야. 선생님은 다른 것보다 내가 그동안 풀어보면서 느낀 거지만 나는 2번이 제일 빠르고 제일 편했어요. 선생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질문을 하면 나는 무조건 2번의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릴 거예요. 반드시.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두 개인 거를 이따 문제 보면서 반드시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거에 접하고 직선 이거랑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얘가 뭐야? y는 2x 플러스 3이니까 기울기가 2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럼 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은 이렇게 쓸 거야. y는 2x 플러스 요거 y 절편 모르니까 n이라고 쓰자. n이라고 쓰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자, 0,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랑 같아요. 반지름 2랑 같아요. 그래서 2x-y 플러스 n은 0이라고 했을 때 0,0에서 거리 공식 쓰면 루트 5분의
절대값 명령 대입하면 n. 그래서 반지름 2랑 같다. 그러면 절대값 n은 2루트 5니까 n은 2루트 5 또는 마이너스 2루트 5. 요 과정을 반드시 해주세요. 그치? 0,0이 아닌 문제들도 해결해야 돼서 우리 꼭. 그럼 우리가 찾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플러스 2루트 5 또는 y는 2x 마이너스 2루트 5. 됐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 말했잖아.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것만 이용해줘요. 됐나요? 다음 거. 자, 잘 봐요. 이거 쉽게 구하는 방법. 아까 그랬죠? x제곱 자리에는 x1, x. 맞죠? 2x야, 2x. 플러스 y제곱 자리에는 1y. 는 나머지는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끝이야. 얘야. 그럼 실제로 구해볼까? 한번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자, 원의 중심이 0,0이야. 0,0이야. 그리고 점을 2,1로 알려줬어요. 이렇게. 맞죠? 그럼 요 기울기 구해보시면 2 빼기 0분의 1 빼기 0이니까 2분의 1이 기울기네. 맞죠? 그럼 요거의 기울기는 요거의 역수 부호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2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 그럼 2양 다 하면 2x 플러스 y는 요거 2양 안 하고 냅두면 5. 같이 나오죠. 됐어요? 이거 활용하면 그래서 뭐도 되는지 알아? 너는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처음 배우거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에서 2차 함수 할 때 우리 판별식 배우면 잘 봐.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게. 네. 자, 2차 함수 이렇게 배웠어요. 맞죠? 2차 함수 요거 y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줬다고 쳐.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1,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이거 어떻게 푸냐. 1,2 지나니까 y는 ax 플러스 b 한 다음에 중학교 때 이거 연립하고 판별식 쓴다. 연립해서 그 완전 제곱식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럼 판별식 쓰겠죠. 이렇게. 맞죠? 그리고서 1,2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a 플러스 b는 2다.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서 요거를 그러면 b는 2-a니까 요거 대신 2-a를 집어넣고 요걸 여기다 대입해서 판별식 쓰고 a값 구하고 이 과정을 거쳤던 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방식이야. 맞죠? 잘 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은 ax 플러스 2-a랑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랑 같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a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0이니까 판별식 써야 되잖아.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 곱하니까 플러스 12 마이너스 4a가 0이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는 아니지 16은 0이니까 a는 4 맞아요? 그럼 a가 4니까 b는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y는 4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였거든요. 잘 봐. 선생님 말한 대로 써볼게요. 자, x제곱 자리에는 이게 x1, y1이야. 자, y는 x제곱 자리에 1x 플러스 2배의 x 대신 2분의 x 더하기 x1 그쵸? x1이 1이야. 그쵸?
마이너스 1이고, 요 y 자리에 있는 y 대신 뭘 집어넣으라 그랬어? 2분의 y 더하기 y1. y1이 2죠. 그쵸? 그럼 2야. 됐어요? 자, 2 곱하고 정리해볼게.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고 2 돼서, 자, y 플러스 2는 2x 플러스 2 플러스, 아니지, 2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정리하면 y는 2 사라지고, 이거 2x, x. 아니다, 이거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되죠. 미쳤나봐. 이렇게 사라져야 되지. 2x, 2x, 4x, 마이너스 2. 어때? 이거 똑같이 나오죠. 됐어요? 다 돼. 이차함수. 진짜 다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면은 되게 시간 단축 잘 돼요. 물론, 서술형에 갖다 쓰시면 안 되고, 서술형에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2차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들은 다 됩니다. 2차식으로 이루어진 원, 나중에 너네 기하를 하면은 파원, 쌍곡선, 포물선 등등등 2차 곡선 원까지 포함해서 2차 곡선은 전부 다 됩니다. 이 공식이 다 성립해요. 접점을 알려줬을 때 활용하시면 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잘 봐. 잘 봐. 선생님이 아까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였냐면 원밖에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포인트가 뭐였냐면 접선은 두 개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결과가 여기서 봐도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한번 구해볼게요. 선생님이 기울기를 분명히 m이라고 둔다 그랬어요. 그럼 기울기 m이고 이거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y는 mx 플러스 2 플러스 4 이렇게 쓸 거야. 문제 잘 읽으셔야 돼. 이거에서 그은 접선이고요. 얘는 이거 위에 점 2,1이야. 달라. 마이너스 2,4는 요 위에 점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입해도 성립 안 해요. 그치? 자, 그러면 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잖아요. 그쵸? 그럼 중심 mx-y 플러스 2m 플러스 4에서 4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어때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2m 플러스 4는 반지름 2랑 같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이거 곱하고 양변 제곱하시면 돼요. 왜?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제곱 4m 제곱 플러스 8 이 16m 플러스 16은 이거 제곱했으니까 4 이거 곱하는 거니까 4m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봐봐. 이제 문제가 있어. 16m 플러스 12는 0. m은 마이너스 4로 나오니까 4분의 3. 그러면 4분, y 4분의 3 대입하면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2 플러스 4.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이 몇 개 나와야 되는데? 2개 나와야 되는데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실제로 m값이 2개가 나오는 문제가 있고요. 하나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2개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2개 나오는 건 그 2개 m값 2개 집어넣어서 2개 쳐주면 돼요, 그냥. 근데 얘는 왜 1개가 나오냐? 그림을 잘 보시면 얘는 이제 자세하게 그려야 되는데 원이 중심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2야. 그리고 마이너스 2,4죠. 여기야. 여기쯤이야. 그러면 잘 봐. 접선을 그리면 어떻게 돼? 요거 하나. 맞아요? 하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돼요. 어떻게 돼? Y축과 평행하죠. 그때는 우리 기울기 쓸 수 있어?
이렇게 된 거 기울기 있어? 없잖아. 기울기 이거는 0이 나와요. 이렇게 된 거 그냥 x축과 평행한 거 어떻게 돼요? x축과 평행한 거 어차피 여기서 m값 구하면 0이 나와요. 0이 나와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유일하게 y축과 평행한 요직선이 나올 때는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일 때는 나머지 직선 하나는 x는 x좌표 요 두 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아까 두 개인 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나오면 하나인 줄 알고 써버리고 끝나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요거 신경 써주시면 돼요. 됐죠? 됐죠? 그래서 아마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겁니다. 크게 문제될 거. 자, 오늘 하는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아마 이거 하고 문제 몇 개 하나 더 하면. 자, 우리 직선에서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직선에서 했던 거, 우리 두 직선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썼냐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 플러스 k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쵸? 자,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아. 이걸 두 개를 따로 보지 마시고,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우리가 직선과 원을 다룰 겁니다. 직선과 원.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이렇게 두 원이 있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랑 똑같아. 직선대랑 똑같아. k의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쓰는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입니다. 도형. 근데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고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인 거야. 됐어요? 됐어요? 다시 직선대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똑같이.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왜 직선이냐? 여기 여기 잠깐 잘못 썼죠? 야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미안 이제 빠졌네. x제곱 y제곱이. 자, 왜 k가 마이너스? 자, 원이라는 건 결국 x제곱도 있어야 되고 y제곱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x제곱 y제곱 사라지죠. 맞아? 그러면은 사라졌을 때 원이라고 할 수 있어? 없죠. 대신 뭐만 남아? x랑 y 하나씩만 남죠. 그러면 직선이 되는 거죠. x와 y만 1차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직선이 되는 거고, 그럼 그게 아닐 때는 무조건 x제곱과 y제곱이 살아남잖아요. 그랬을 때가 원이 되는 거. 이해했어?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되게 간단해요. 두 원끼리 빼신 식을 쓰시면 돼요, 그냥. 두 원끼리 뺀 식을 쓰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직선,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원. 됐지? 그럼 한번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거를 지난대요. 그럼 직선부터 찾아야겠네. 직선 어떻게 하라고? 그냥 이거에서 이걸 빼버리세요. 그러면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ax a에서 플러스 2
x 그리고 6에서 2a 빼니까 6 마이너스 2a x y 9에서 1 빼니까 8은 0.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반드시. 그리고서 어디에 지난대? 마이너스 1,2를 지난대 마이너스 1, 2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2 플러스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은 0이니까 마이너스 3a 20에다 2 빼니까 18 그럼 a는 6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직선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원 두 개 쭉 해서 빼버리면 끝나는 거야. 됐죠? 이게 다고요. 다음 두 문제인가? 문제네. 자,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교점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랑 아무데나 k 값을 곱해. 그러면 어디다 곱하는지는 몰라. 어디다 곱해야 좋은지는 나도 몰라요. 닫지만 알아.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귀찮아서 생각하기 싫으니까 뒤에 거에다 곱합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는 0. 그래서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1, 2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시면 1, 4. 4 빼니까 1 플러스 k에 1, 4, 5.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4.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니까 k는 1이죠. 그래서 k에다가 1을 대입한 걸 그대로 쓰시면 된다. 1 대입하면 x제곱 x제곱 더하니까 2x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 2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10x 없고 마이너스 2y 상수 없고 저기 4 요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까지 나눠주시면 돼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준다. 됐나요? 됐나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림 잘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두 원의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림을 잘 보시면 두 원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그럼 공통현이라는 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래서 요 직선의 요 길이를 구하는 거야. 요 길이. 우리가. 됐어요?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둘이 빼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없어지고 y제곱 없어지고 요거 4x 요거 플러스로 바뀌어서 4y는 4에서 0 빼는 거니까 4.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됐죠? 그럼 나는 어떻게 구하냐? 뭐 어떻게 구하겠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써먹어야지 뭐. 둘 중에서 하나 중심 찾아. 그리고 반지름 찾아.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 그리고 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 그럼 또 어때? 피타고라스 쓸 수 있는 거죠. 수직이니까. 그러면 누굴 쓸까? 누가 봐도 얘가 중심 되게 쉽게 생겼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를 쓰는 거니까 0,0 반지름 2. 그럼 0,0에서 직선까지 거리 루트 2분의 00 대입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 그래서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2분의 루트 2. 그러면은 거리 공식 됐으니까 피타고라스 4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7. 그쵸? 그래서 요 길이가 2분의 7. 그럼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2배. 그쵸?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림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